안녕하십니까. 애틀란타 주식 초보 케빈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 주식시장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5일 평균으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3%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운송지수는 1.22%가 상승했고요. 유틸지수가 5.35% 상승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52주 기준일 때 마침내 유틸리티가 0.78 약간이나마 상승을 좀 했던 것이 특이합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7, S&P 100 마이너스 1.55, 미드캡 마이너스 1.73, 스몰캡 600 마이너스 0.89, 슈퍼캡 1500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상대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78, 마이너스 2.48이 나스닥 100,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마이너스 3.09까지 빠졌고요. 52주 기준은 무려 10% 이상까지 빠지는 아주 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100, 러셀 2000, 러셀 3000 모두 하락했고요. 골드는 현재 지난 일주일 동안 8.47%가 상승했고, 금은 50주 기준으로는 무려 17%가 상승했습니다. 오일도 8.4% 상승했고요. 무려 50주 기준으로 38.94가 상승했습니다. 또 반도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반도체는 마이너스 5.62%가 하락했고요. 50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7%가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이 기술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15.91%가 상승했고요. 총 50일 기준으로 85.71까지 상승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연준 인플레를 감안해서 그동안은 주식 이자율이 2% 이상 상승하고 2.5%까지 간다는 말까지 있지만 현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인플레에 도리어 이자율은 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밝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여파로 해서 안전자산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지금 이렇게 미국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달러로 지금 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는 이자율은 떨어지고 국채 이자율 떨어진다는 소리는 미국 채권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한 것은 중국 위안화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 하락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유일하게 지금 보는 뭐 초단기차 1개월치는 사실은 거의 연준에서 손을 대고 있는 그 채권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0.15가 움직입니다. 사실은 회초리 효과로 해서 연준이 여기 제일 초단기 금리를 움직이면 이 끝에 있는 끝단으로 가서 장기채들은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연준이 관리하는 금리를 관리하는 그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단기채가 올라갔으면 얘는 더 크게 한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전 현상은 바로 이 안전 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로화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역시 유럽 전쟁 위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UK도 그렇고요, 스위스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기사를 한 번씩 같이 읽어보고 이 기사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소련이 러시아가 원자로에 대해서 폭격을 했고 그에 대해서 화재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우려가 하락이죠.
리스크죠. 그런데 반면에 그때 지난 금요일 날 일자리 보고서가 아주 강력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려가 다우지수를 하락시켰다고 지금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보고서는 다음 주에 금리를 또 인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자리가 많아지면 완전 고용이 되며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이 되면 이 인플레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연준은 더 이상 이 금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는 올릴 것이다 하고 이 예상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 보고서는 경제가 너무 과열되고 또 이 수십 년 동안 대비해서 가장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이 여기에다가 지금 불까지 부어버렸다. 유가 상승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유가가 너무 빨리, 그러니까 천천히 상승이 괜찮은데 너무 빨리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이것이 경제 성장에 분명히 타격을 줄 것이다. 적정 유가를 초간 너무 빠르게, 너무 비싸게 버리면 이 기업들은 분명히 이익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이 오르는 이자율, 인플레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이자율을 올리는데 이 이자율을 올리면 자칫 잘못하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경제는 탄탄하게 받쳐줘야 된다는 그 가정 아래서 이 이자율을 좀 세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경제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여기다가 다시 이자가 되면 플러스 효과로 해서 우리 미국 경제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우크라이나 원전 파괴 가능성은 서유럽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원전이 박살나면 여기 있는 원전이 결국은 저 멀리 서유럽까지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서유럽 모든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그 다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 통화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바로 이 유럽 원전 파괴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집단 미국하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금융 제재에 따른 공급 공포, 그 다음 원자재 공급망 중단해서 유가가 10년 이상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것들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가 않고 있죠. 다음.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특별히 특징주는 그랩이 있습니다. 그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4% 상승했는데 순차 교유 음실 배달한 회사입니다. 4분기 손실폭이 확대된 후에 역전되어 금요일 날은 살짝 좀 올랐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기반둔 투자은행 IT 전문가 주식이 4분의 1이 손실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와서 10.7%가 가졌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제재를 해서 지금 이게 하나 샘플인데 지금 수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러시아 제재가 시작됨으로써 이렇게 갭 하락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제재가 미국 내에 수많은 업체, 그 다음 유럽의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당분간은 계속 제재가 될 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리스크입니다. 브로드컴. 상대적으로 브로드컴은 이런 전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실적과 그 다음 예측도 있어가지고 3%를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 지수도 상당히 아래쪽을 받쳐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좋습니다.
스플렁크는 제가 어떤 주식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플렁크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투자자가 지분을 인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5.9%가 올랐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소매업체죠. 전자제품 소매업체인데 이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마켓 퍼폼으로 강등해서 3.7%가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보시면은 소매업체들의 흐름이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소매업체입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요일은 역시 어묵도 역시 빨간색 하락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때는 연준의 공식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겁먹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요일은 유가가 잠시 하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러시아 석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에 가장 높습니다. 더 높은 유가는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정시킬 것이다. 시장은 전쟁이 곧 끝나거나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간의 휴전 회담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목요일은 하락은 잠시 기술적인 하락이었습니다. 또 다시 나오는 추가 불확실성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을 둘러싼 것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 수요일에 의해서 자신이 딱 2차례가 아니고 딱 한 차례만 하겠다. 그나마도 0.25%로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말이 결국 주식에 활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서로 한 명씩 주고받거니 하면서 한 명은 비둘기파적인 말하고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를 상당히 빨리 인상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에다가 또 불을 확 부어버렸죠. 또 그녀는 연방기금거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요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낙관론에 따라서 다우가 좋았습니다. 유가 급등 이때 또 유가도 좀 내렸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사에 대해서 낙관론이 번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좋은 말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했죠.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석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3월에 4분의 1포인트, 즉 0.25%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금리 변화에 대해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금리 변화에서 어떻게 될지 또 살짝 좀 걱정된다는 말도 있었죠. 자, 하이타워 수석 전략가 스테파니 링크라는 사람이 파월은 불확실성을 제기했다. 어떤 불확실성, 연준이 좀 덜 매파적이라는 입장을 피해서 단기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제거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은 한 달에 2번, 그 다음 0.5% 2번 이렇게 막 크게 일으키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유럽 기업에 지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고통이 유럽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주식시장 좋을 수가 없겠죠. 러시아 속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공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인상시키고 이미 소비자의 부담을 주고 있는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또 브리코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최고 책임자 피터 부카르는 기업들이 이미 러시아산 석유를 피하고 대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일까요? 친환경 에너지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러시아산이 아닌 중도산 석유를 더 들고 온다든지 미국산 석유를 들고 온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떤 우리 투자 방향도 또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 부분은 본질적으로 러시아 자체에 제재를 가했는데 뭐 민간 부분들 뭐 나이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러시아에다가 제재를 하고 있죠. 자, 이날 미국이 2월 하루 동안 4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이는 37만 8천 기차보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해서 좋은 말이 나왔는데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말한 거 보면 바로 이것이 결국은 인플레를 상승시키고 그러면 연준에서는 더욱더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도 나왔죠. 자, 좋은 이야기는 중국은 코로나19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중국은 시장을 지금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 중국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 것이고 그 돈을 풀면은 미국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시장에 또 좋은 내용이 또 될 수도 있죠. 화요일 이후입니다. 화요일 주가 하락이 됐고 유가 100달 돌파했습니다. 이 브리커리 어드바이즈 그룹 아까 말했던 피터 브리커리는 시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달러가 강세고 금리가 하락되고 있고 주식 하락으로 이 불행한 현실을 다시 반영하고 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 로켓은 우크라이나 중심부를 공격하고 있고 1마일에 걸친 탱크라인은 여전히 키예프로 향하고 있다. 다우존 최악의 실적을 보인 5개 중 2개는 은행이다. 은행주 갖고 있으면 참 슬프죠. 시장에서는 은행가의 지연 가능성이 미국 은행으로 퍼질 수 있다고도 어렵다. 미국도 결국은 세계는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두 3.8, 3.3 하락했고 러시아가 더 외교적 행동을 조짐을 보이지 않다면 서방과는 결국은 러시아 석유를 제재해야 되고 그 석유 제재는 결국은 글로벌 공급을 줄이고 가격이 인상되고 가격 인상되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 S&P 500, 그 다음 모든 나스닥 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에다가 가격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어떻게 하게 되겠죠. 어떤 이런 공급상의 문제로 밀은 이게 상당한 금액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참가자들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돌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밀 계약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알루미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코모디티 쪽으로 지금 돈들이 또 몰리고 있죠. 10년물 국채 금액이 상승해서 수익률이 2%에서 1.73%까지 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톰 에셀이라는 사람, 스티븐 보고서 연구소의 설립자 톰 에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정의 휴전이 있었고 시장에 더 이상 추가 제재를 처리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릴 때까지 지정학적 자금 흐름이 통화, 채권 시장을 계속 지배할 것이다. 즉 앞으로 돈은 계속 이 달러 채권인지 그 다음에 채권 시장으로 계속 갈 거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우지수 하락했고 유가 급등했죠. UBS의 마크 헤펠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자재 흐름의 잠재적 혼란, 서방의 러시아 제재 강화에 투자자들이 무게를 둠에 따라서 러시아 전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스위프트 제재되면은 이렇게 러시아 기업도 문제지만 우리 유럽 기업도 문제고요. 세계 전체 모든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점점 길어지면요. 그래서 투자들은 이렇게 원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안전자산을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시장은 대폭락했죠. 상이 바라겠고 러시아 루블 폭락했습니다. 특징주는 스노우프레이커.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말해도 지금 이렇게 주식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징 포인트. 차징 포인트는 대표적인 이 친환경 회사죠. 그래서 예상치 7,590만 달러보다 더 많은 8,070만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고요. 주당 16센트 손실을 보고
했죠. 그때 이제 이렇게 6.6%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쭉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 이 회사도 이렇게 친환경 주식이죠. 주가는 9억 700만 달러 매출 예상치, 그런데 실적은 9억 1800만 달러, 이렇게 초과를 달성했죠. 그 다음 주당 1.06달러 예상 이익인데 주당 1.23달러를 보고해서 아주 좋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가 하락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8.1%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을 좋은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조지아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죠. 주가가 주당 91센트 이익을 보겠는데 예상치 74센트 대비해서 상당히 뭐20% 정도 이렇게 초과한 이익을 발생했죠. 그다음 매출도 330억 달러 매출인 실적 예상치 327억 달러 대비 약 3억 달러 정도 상했죠. 그래서 무려 11% 상승했습니다. 주가도 보면은 지난 3월 2월 말부터네요. 2월 말부터 지금 쭉 오르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체 아까 베스트 바이도 그렇고 소매체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팸 이팸은 주가가 매출이 거의 5%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려 45%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금융성에서 나오는데 이 회사의 수익은 대부분 금융인데 지금 은행도 안 좋아. 그런데 그나마 넣은 매출은 러시아야. 그래서 지금 어렵죠. 아까 도이치뱅크도 상당히 폭락했는데 도이치도 25%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 패의 좋은 소식은 현재는 이 러시아 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주간으로 올타임 하이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주간 상승률이 10% 이상이며 일단 지역은 미국으로 한정하고요. 52주 올타임 하이입니다. 총 111품목이 이렇게 올타임 하이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ETF인데요. ETF도 보시면 대부분이 곡물, 니켈, 에너지, 가스, 다시 코모디티, 오일, 다시 어떤 거는 또 코모디티, 또 공유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합니다. 그 다음 일부 이렇게 디펜스주, 그 다음에 보시면 알루미늄주들, 그 다음 코킹, 그러니까 석탄주, 뭐 총 119무 중에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오르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특정한 종목들, 이거 물류 쪽, 이거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주식은 오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